자, 29쪽. 저희 부교재 29쪽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30쪽) 30쪽이요. 헐, 괜찮단 말이야? 6번 맞았어? 오, 대단한데? 31쪽 16번 또 16번 한번 해볼게요. 자, A 값이 1 플러스 i의 n제곱이에요. 이게 양의실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과 그때의 뭐 이걸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n의 값은 자연수 n이니까 어차피 1제곱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1 플러스 i는 현재 실수가 아니니까. 그럼 먼저 제곱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n에 2를 먼저 넣어서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어서 2i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n에 4를 넣어요. n에 4를 넣는다는 얘기는 제곱된 걸 또 제곱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곱한 걸 또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이거 제곱하니까. 이해되죠? 근데 아직도 양의 실수가 아니죠. 그러면 사실 봐봐, 얘들아 봐봐. 거듭 제곱을 계속 한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1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제곱이 뭔지 여섯 번째 제곱이 뭔지 알 필요 없어. 실제로 4번을 해야 마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플러스 값이 나오려면 4번 하고 또 4번이 필요해. 그래야 요게 마사, 요게 마사.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 따로 계산하는 거지, 그냥. 8번 곱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n이 8일 때가 1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최소의 n 값입니다. n이 8일 때가 16이 나온다. 그래서 얘랑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제곱해보고 또 제곱해봐서 i나 마이너스 i나 1이나 마이너스 1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거 있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같은 거 요렇게 나오면 제곱을 해도 얘가 뭔가 간단해지지 않아. 그런 경우는 제곱한 거랑 1제곱이랑 곱해서 3제곱을 만들면 보통 간단해져요. 보통. 네, 그런 문제도 여기 있을 텐데, 뭐 하여튼. 저기 뭐 15번 같은 게 아마 그랬을 텐데, 아닌가? 아, 15번은 제곱하면 없어지는구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 16번은 그렇고. 32쪽은요? 32쪽. 13번. 13번도 볼까? 요거.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그렇게. 이거일 때. 이거를 계산해서 켤레를 치니까 저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우선 그냥 약간 노가다성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얘는 A 플러스 BI 더하기 2i의 A 플러스 BI 는 5-5i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전개해주면
a 플러스 bi 플러스 2ai 마이너스 2b가 또 5 마이너스 5i라는 걸 알 수 있고, 얘 자체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주면 a 마이너스 2b랑 2a 플러스 b랑 해서 i 한 다음에 5 마이너스 5i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알 수 있죠. 여기서 요게 5고 요게 마이너스 5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 연립하면 A값 B값 나와서 복소수 Z를 뭐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마이너스 2B가 5고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0이어서 얘네들 더해주면 5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1, A가 마1이면은 B는 마3. 그러니까 13번 문제에서 복소수 Z가 마1 플러스 3i인데 Z 플러스 i. 뭔가 이상한데? 복소수 저거 켤레를 안 했네. 미안. 저 맨 위에 켤레를 못 봤네요. 이거의 켤레죠?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를 못 봤어요, 제가. 요렇게. 네,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a-2b가 5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그냥 2a 플러스 b가 5라고 하면 되겠네요. 2a 플러스 b가 5니까 4a 플러스 2b가 10.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5a는 15라서 a는 3이고 a가 3이야 그러면? a가 3이고 b가 마1이네요. 요렇게. 그래서 복소수 z가 3 마이너스 i예요. 그래서 3 마이너스 i 플러스 i 하면 정답은 3.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인데, 사실 뭔가를 막 빨리 하는 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면 웬만하면 답은 나오는데, 저도 지금 하다가 실수했잖아요. 왜냐? 저는 원래 이렇게 안 풀어. 이거 보시면, 자, 다시 문제 보세요. 제 생각에는 저기 켤레 여기 들어있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얘를 계산하면 뭔지 몰라도 이걸 계산한 게 아마 5 플러스 5i였을 거예요. 그쵸? 거기에 켤레를 쳐서 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애초에 이 켤레 무시하고 이게 5 플러스 5i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계산하다 보니까 중간에 켤레 하는 걸 까먹었으니까 미리 바꿔놓고 푸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질문 있나요? 31쪽까지 중에서? 없으면 32쪽. 20번. 응? 19번. 19, 20. 19, 20. 18, 19, 20. 18번 먼저 볼게요. 18번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네. 이거 센 애도 있는 것 같고, 요 유형 보시면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쟤를 막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어떤 숫자가 나와서 무조건 반복될 겁니다. 이게 반복이 안 되면 저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거듭 제곱을 해서 안 간단히 되는 게 여기 있는 오메가예요. 오메가겠지 저거? 오메가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줘보자. 우선 소수 z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i니까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구만. 그럼 마이너스 i니까
복소수 z를 4제곱하면 제곱을 제곱한 거죠.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소수 z를 6제곱하면 일부러 다 구해볼 거예요. 2의 거듭 제곱들을. 왜냐면 얘가 어디서 맞을지 몰라. 얘는 특히 둘을 비교할 때는. 하나를 비교할 때는 바로 1을 찾아도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떨 때 같아질지 모르니까 보통 이렇게 거듭 제곱들 다 해보면 좋아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그냥 i가 될 겁니다. 그쵸? 얘랑 얘를 곱하면 6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z에 8제곱을 하면 요게 1일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반복될 거예요. 2, 4, 6, 8, 그 다음에 또 2, 4, 6, 8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를 제곱해보면 4분의 1 플러스 2 루트 3i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예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거듭 제곱 아무리 해도 계속 이런 느낌으로 돌아요. 여기 플러스 붙었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었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었다가 여기 플러스 붙었다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만 얘랑 기존 1차랑 얘랑 합차가 돼. 펠레복소수는 아닙니다. 허수 부분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드냐? 3제곱을 만들어요. 얘랑 얘를 곱해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 4분의 얘랑 얘를 먼저 순서 바꿔서 합치할 거예요. 마 3, 마 1이니까 요게 마 1이 됩니다. 3제곱이 마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제곱이 마 1이다.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6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얘는 i로는 안 떨어지니까 저기 2하고 6은 됐고 혹시 마이너스 1일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j 왠지 z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를 3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저거 4제곱 3제곱이니까 12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를 맞춰가지고. 근데 문제는 얘가 12가 되려면 얘를 총 3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일 맞아. 근데 얘는 4제곱 해야 돼서 마일이 플러스 1 돼버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로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로 맞추든 결국 6과 8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야 되니까 결국은 24로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4입니다. 얘도 24제곱하면 1 되고요. 얘도 24제곱하면 1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문제는 마일보다는 1로 맞추는 게 나중에 거듭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 다음에 19번도 한번 보죠. 자, 19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i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i를 넣어서 2019제곱을 하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2019제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fi를 넣어요. 그럼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니까 아하, 얘를 근데 하필 또 2019란 말이지. 2019 2019는 약수가 뭐지? 2는 안 돼. 3으로 되나? 오, 3으로 되네요. 제곱은 못 하잖아, 지금. 여기 지금 지수를 분수로 쓸 수는 없잖아. 분수로 쓰면 편하긴 할 텐데. 여하튼 얘를 2019 하고 마이너스 i도 2019 하고
2019 3제곱 뭔가 한 큐에 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없는 것 같네. 이거 혹시 다 3제곱 해서 풀었나요, 여러분? 3제곱 해서 풀었어요? 현민이 어떻게 했어? 그래? 세율이는 어떻게 했어? 3제곱 했어? 하니까 간단히 돼? 안 돼? 그 3제곱 한 걸 또 했어? 또 3제곱 해? 왜냐면 저 안에 2는 없잖아. 지금 현재 2019제곱이니까. 그럼 3제곱 한다고 어떻게 했어? 호진은 어떻게 했어?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게 또 곱하기도 아니네. 그치? FI랑 F-I가 곱하기면 좀 편했을 텐데 곱하기가 아니잖아. 태윤이는 어떻게 했어? 나 진짜 3제곱 하기 싫어서 그래. 다른 방법 있나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한 게? 그래서 지수를 분수 썼어요? 왜냐면 얘가 이거의 2019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을 하면은 묶어낼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아니 이거를 먼저 제곱을 하면 제곱을 먼저 갖다 쓴 거잖아. 그럼 2019제곱은 어떻게? 보통 여기가 짝수여야 2 가져오고 나머지 남기잖아. 그렇게 했어? 응. 옆에 하나 빼놓고? 그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왜 계속 물어보는 거냐면 실제로 이거를 3제곱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왜냐면 1 플러스 i를 실제 3제곱을 한다고 해도 간단히 안 돼. 그리고 위에 있는 루트 2도 한다고 해도 간단히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는 여기 지수가 짝수란 말이야. 이해돼? 여기 지수가 짝수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2018이라면 얘를 제곱을 한 다음에 1009제곱을 하는 거야. 2로 나눠서.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2018제곱은 물론 여러분이 그 수원 지수로그 배우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한 방에 해도 다음에 다시 이제 제곱수로 루트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얘를 2018 곱하기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로 이렇게 바꾸세요. 자, 요런 형태로 그나마 요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해봐요. 얘를 제곱을 해보면
2i분의 2니까 i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i의 2018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i를 2018제곱 하면 뭘까요? 2018은 4의 배수는 아니죠. 그러면은 얘 4로 나누면 4, 5, 20, 4, 46하고 2개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fi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낼 겁니다. 그 다음에 f-i도 똑같은 형태로 풀 거예요. 그럼 얘는 1-i의 분의 루트 2에 2018 곱하기 1-i분의 루트 2 이렇게 만들면 1-i는 이거 제곱하면 아이고 미안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여기가 2018이 아닌데 여기가 1009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1009가 되면은 뭐지? 4로 나누면은 1 남나? 그럼 그냥 마이너스 i죠. 요거 마이너스 i니까 1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할게요. 요렇게 돼야 맞지 않아요? 세윤이도 이거 나옴? 아 그래? 그 다음에 얘도 2018제곱을 하면 제곱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i분의 마이너스 2i분의 2니까 유리화하면은 i의 1009제곱 곱하기 1-i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i의 1009제곱도 i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가 i니까 결국 f-i는 1 플러스 1-i분의 루트 2i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보면 1 플러스 i, 1-i 통분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i에다가 1-i 곱하고 플러스 루트 2i에다가 1 플러스 i 곱하고 계산해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얘랑 사라져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간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중간에 계산하는 거는 별게 아닌데 사실상 포인트는 그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홀수 제곱근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래서 진짜 3제곱을 할까? 3의 배수라고 해서 근데 간혹 3제곱을 한 게 간단해질 수도 있겠지. 분모나 분자가 단항식이라면 이제 그런 건 하는데 누가 봐도 제곱해야 간단해질 것 같이 생긴 애들이잖아. 요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할까? 하나 빼놓고 하자. 이렇게 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20번 볼게요. 복소수가 은근 어려워서 자 20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복소수 z는 2분의 요거에 대해서 몇 제곱을 한 게 요거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z3이면 여기다 3제곱하라는 얘기고 4면 4제곱하라는 얘기고 뭐 요런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3 나오니까 3제곱을 해봅시다. 2제곱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해보면 z2는 4분의 1 플러스 2 루트 3i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예요. 근데 요거 되게 자주 나오지 않나요? 저 숫자?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잖아, 그치? 아, z제곱이 이거구만. 그러면 z3은 얘랑 곱한 건데, 이거 좀 전에 했어. 우리 이미 또 오메가 나왔을 때 있었잖아.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4분의 마3마일이라서 마이너스 1. 3제곱하면 마일이네요. 3제곱하면 마일이다. 그 다음에 z를 6제곱하면 요게 1일 거야. 요렇게 이제 계속 도는 친구인데, 기억부터 볼게요. z제곱은 z를 제곱하면 이건데, 그럼 z의 켤레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다. z의 켤레를 치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긴 플러스 되거든? 딱 맞죠? 기억은 맞아요.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z 세제곱은 마일이죠. 근데 세제곱에 켤레 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켤레는 허수 부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얘도 마일이고 얘도 마일이야. 조심해. 이거 니은을 실수할 때가 많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보시면은 n 플러스 10이랑 여기랑 같다라는 얘기인데, 봐봐. 6제곱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6제곱도 1이고 그 다음 6제곱 12제곱도 1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12개 단위로, 실제로 6개 단위로 도는데 12개씩 더하면은 당연히 얘네는 같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기억 디귿. 33쪽 질문해볼까요? 오히려 여기는 곱했는데 마이너스 붙었네? 둘 다 마마다 해서 우리 그 제곱근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지, 중3 때. 그것만 잘 하면 돼. 루트 뛸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분수했는데 마이너스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인데 분자는 그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고민해 주시면 되고. 34쪽은요? 여기도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네. 괜춘스? 오케이. 쌤 봅시다. 자, 여러분 쌤에 62쪽 펴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몇 가지 디테일이 다르니까 그 개념만 설명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어볼 건데, 봐봐. 우선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잖아. 이 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끝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나올 텐데, 이 전 단원이 복소수인 이유가 있죠. 그쵸? 갑자기 복소수를 왜 배워? 생뚱맞게. 그리고 보통 새로운 뭔가 이런 수체계를 배울 때는 보통 학기 초에 배우는 게 정설이긴 한데, 여기서 배웠던 이유는 여기서 허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중3 때도 사실 2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봐봐. 모든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이 보면 우선 처음 할 일은 는 0을 만드는 거야. 등식으로. 끝을 0을 만들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나 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형태 만들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근의 공식 가르치기 전에 중3 때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해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었을 거예요. 상수항 넘기고 뭐 완전 제곱식이 될 만한 숫자 더해주고 더해줘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것도 할 줄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나 그때까지 지금까지 난 사실 짝수 공식은 귀찮아서 안 썼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짝수 공식을 안 쓰면 힘든 일이 많아져요, 앞으로. 왜냐, 앞에 2가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 공식을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2쪽에 여기 잠깐 보죠. 근을 이제 판별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음수가 되면, 야, 이런 숫자는 없잖아.
음수의 제곱근은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근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게 음수가 되면 i가 나오니까 허근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 될 거고, 그 친구가 0보다 크면 그냥 일반적인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복잡하죠?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중근이 근이 한 개라고 표현하면 여기서부터는 틀려요. 이젠 정확하게 말하면 근은 언제나 두 개입니다. 개수는 그 두 개가 중복될 뿐이야. 2하고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라고 표현하면 앞으로 틀립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한 개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요. 디테일. 그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C단계가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으로 치세요. 실수. 개수에 만약에 i가 들어가면 근의 공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근의 공식을 못 써요. 근의 공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판별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무언가 그걸 없애는 작업을 좀 해준 다음에 시작해야 돼서 하여튼 요게 있다는 거, 하여튼 요게 있고 한 장만 넘겨볼까요? 우선 지금 개념적인 얘기하고 있어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 근과계세 관계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봤겠지만 근과계세 관계 문제는 뭐 워낙 많이 풀었죠. 지금까지 많이 풀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2차 방정식을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차식이 인수분해 있는데 여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근이 나오면은 근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걸로 인수분해 하는 개념이라 여러분은 그냥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 다음에 풀면 될 텐데, 뭐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혈례근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 혈례근 모르는 사람 없어 보이지만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개수에 루트 2 들어있을 수 있잖아. 개수에 있을 수 있잖아요. x의 개수에 x제곱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걔를 근의 공식으로 풀어서 저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저기 있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혈례근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간혹 있을 겁니다. 왜냐면 ABC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야 한근이 1 플러스 5인데 아니 1 플러스 루트 5인데 뭐야 그럼 나머지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5잖아 해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 ABC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 그 문제에서 유리수란 언급이 있을 때 내가 혈례근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는 근이 얘처럼 허근이야. 그러면 허근이라면 허근인데 개수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개수는 무조건 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을 안 줬는데 허근을 줬어. 그럼 내 맘대로 혈례근을 쓸 수 없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 웬만하면 그냥 막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어려운 걸 풀어야 되니까 요거 은근 중요합니다. 은근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쓰면 안 된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 2차 방정식을 제 생각에 여기서 열심히 가르친 이유는 딱 두 개야. 판별식하고 근과 계세 관계 요 두 가지를 연습시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남는 시간 동안 여기는 이걸 해봅시다. 63쪽, 65쪽 A단계 있죠? 지금 하면서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 이거 연습해보세요 한번. 자 여기 B단계 한번 보세요. B단계에서 제가 지금은 말로만 할게요. B단계 보시면 첫 번째 441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아이가
근의 공식을 잘 쓰는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446번 한 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근을 넣으면 됩니다. x에다가요.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451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지금 처음 본다 가정하고, 사실 여러분 수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 얘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새 그 수하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건 명제가 아니야. 현재 조건이란 말이야. 그치? x값에 따라서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서 둘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 따라서 나눠져요. 3분의 2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절대값 문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무조건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요 경우는 저 절대값 내부가 음수이므로 절대값을 풀고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x는 0 또는 3이라고 했지만 시작할 때 x의 범위를 줬죠. 3분의 2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얘가 근이고 3은 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3분의 2 이상일 때, 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 경우는 똑같아요. 그 대신 x제곱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3x 마사,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4 또는 1 인데 3분의 2보다 큰 근만 취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근이 4개인 게 아니고 조건에 맞는 두 개만 각각 골라줘서 근은 0 또는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455번처럼 루트 안의 완전제곱식과 절대값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4번 같은 경우는 전체 절대값이 1이니까 그냥 절대값 없애면서 풀마 1 주고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해서 나눠서 풀면 돼요. 다음 장 볼까요? 456번 보세요. 가우스 기호. 별표 칠까? 이 유형 자체에다가, 이거 약간 애증이에요. 애증. 가우스 기호는 정규 교육과정엔 없으나 모든 문제집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험에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가우스 기호가. 근데 시험에 나와. 왜냐? 선생님들이 주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문제인데요. 예전에 가우스가 정규 과정에 있었어. 근데 이제 저 절대값 x에 가우스 기호가 붙어있는 경우는 저 x가 만약에 3.2다. 그럼 3이란 얘기예요.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5.3이다. 그럼 5란 얘기거든요. 2분의 1이다. 그럼 0이란 얘기야.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가우스 x 자체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가우스 x 자체를.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 이게 1, 2 어떻게 하지? 3, 1 해서 2, 3, 6이니까 풀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가우스 x 플러스 3 2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가우스 x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가우스 x가 2분의 1이거나. 자, 그런데 가우스 x는 최대 정수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인데 왜 방정식 문제인데 범위를 구하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실제로 음수일 때가 헷갈리는 거거든.
가우스 x가 어떤 숫자가 나왔단 말은 x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거야. 예보를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거든? 그러면 x의 범위는 누구에서 누구까지일까? 헷갈리면 플러스일 대로 한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플러스일 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가우스 x가 3이 나오려면요, 3부터 4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걔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3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x의 범위는 3에서 4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범위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1로 바로 가고요, 얘는 얘보다 1 큰 수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숫자 여기 그대로 가고요, 여기는 얘보다 1 큰 수, 요렇게 x의 범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문제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범위를 푸는 거니까 정수만 근 남겨서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활용 문제는 x 잘 잡고 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63번 같은 거 근의 판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짝꿍 쓰라고 한 게 여기처럼 이렇게 무조건 2가 빠져나와 있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런 식으로 2가 빠져있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건 이 친구를 판별식을 하면 그게 0보다 클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 재미가 없구만. 467번이 중요하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해봐. 지금 1분. 바로 할 수 있어. 1분 주겠어요. 467번. 참고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좀 개념적인 거 하는 수업은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이거 올려놓긴 할 거거든?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시고. 자, 이 문제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야 돼. 처음 포인트는 우선 중근입니다. 우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됩니다. 우선 판별식 b가.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b가 0이고, 그럼 얘랑 얘는 사라지죠. 근데 남은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고 k도 있고 좀 그래.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얘는 중근을 가져야 돼. 즉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 어떻게?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어야 돼. K과는 항등식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거야. 되게 자주 풀었던 문제일 거니까. 그럼 이걸 K로 묶는 거죠. 4A 플러스 8 A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되는 거니 이게 0이어야 되겠죠? K 마일 요거 0이어야 되겠죠? B는 마일 해서 A값 B값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개수 조건 이건 뭐 여러분이 넣어서 해보시면 되고 그냥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 8 있잖아. 판별식으로 하는 삼각형 모형은 우선 무조건 중근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는형이 돼서 걔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우리 인수분해할 때 삼각형 다 다룬 적 있었죠? 그거예요, 그냥. 판별식을 해서 인수분해 하란 얘기입니다. 뭐 단순한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즉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여러분이 이게 은근 디테일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476번 잠깐 볼까? 별건 아닌데 이거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민아, 우리 지금 단원 이름이 뭐지? 근데 이거 2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 아니잖아. 얘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디테일인데 뭐 몰라도 상관없기도 하고 상관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랑 똑같은, 근데 얘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겁나 잘 내.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정확한 답. 여기서 엄청 깎입니다. 1점씩. 아니,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봐봐.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과 얘랑은 별개야.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서로 같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방정식이 아니야.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 T가 0인 그 조건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서로 같으므로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 그냥 풀으라고 하면 객관식이기도 하니까 그냥 보자마자 이거 B' 제곱 마이너스 AC는 0 할 거잖아. 솔직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라고,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얘는 방정식이 아닌데 갑자기 판별식을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다가 얘는 는형이 없는데 판별이라는 건 근을 판별하는 건데 얘는 근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2차식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조금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은 유형식, 근과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는 그냥 곱셈 공식 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 구해가지고 뭐 세제곱에다 넣고 뭐 어디다 넣고 막 이렇게 변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11 봐봐요. 유형 11이 뭐야 이거 겁내 어려운 게 아니고 선생님 봐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줬을 때 푸는 방식은 언제나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변형 공식으로 푸는 경우, 두 번째 여기 있는 유형 11들이에요. 이거는 근과계세 관계도 막판에 쓰지만 결국 시작할 때는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방정식에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서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간단히 해주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12처럼 근의 조건을 준다. 봐봐. 만약에 첫 번째 근의 B를 준다. 1대2다. 미지수를 하나만 쓸 겁니다. 무조건 알파와 2알파. 근의 차가 4다.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두고 근과계세 관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뭐야? 다른 근의 2배다. 그럼 알파와 2알파.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결정한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근. 여러분 그거 할 줄 아나요? 2차 방정식의 작성?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또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럼 둘이 이거 문제에서 주안점 그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왜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야 되고 a분의 c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놈의 잘못 푼 문제. 잘못 풀러서 해가 뭐랑 뭐가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온 문제. 그럼 이제 잘못 풀었을 때랑 잘 풀었을 때랑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요 유형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는 안 나오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유형 17 514번 잠깐 보세요. 사실 여기 봐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여러분 되게 쓰잘데기 없는 개념인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개념은요. 요렇게 그럼 사실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푼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근은 3하고 1이잖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 근의 부호 바꾼 거, 근의 부호를 바꾼 걸 써놓은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야 x에 걔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문제처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요. 제곱 마이너스 5y. 이렇게 근을 구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가 뭘 써야 x에 요 근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y가 나오려면 걔 부호를 반대로 한 거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가 1 플러스 루트 y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의 부호를 두 개를 싹싹 바꾼 거를 양쪽에 탁탁 써주는 게 복소수 범위에 관한 인수분해다라는 거죠. 여기는 x-1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해주면은 1 마이너스 루트 y를 여기서 가져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는 거니까 대충 그렇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1번하고 여기 517번 여기 77쪽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이제 조금 고급 유형인데 요거 잠깐 볼까요? 517번 자주 나오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죠? 이 문제가 잘 보세요. 제가 이 문제는 그냥 풀어줄게요. 이거 본인이 헷갈리면 진짜 못 풀어. 자, 2차 방정식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말은 fx가 뭔지 모르지만 알파 베타 근이란 얘기죠. 그러면 봐봐. f 알파가 0이라는 얘기고요. f 베타 역시 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래 보니까 f 4x-3은 0이야. 그러니까 봐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되는 어떤 방정식에다가 4x-3을 넣어도 역시 0이 되고 있어. 무슨 말 이해되나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면 x 대신에 요걸 넣은 거야. 그럼 4x-3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알파를 넣어서 0이 됐고 얘를 넣어도 0이 됐으니까 얘네들을 같다고 둡니다. 4x-3과 알파를 같다고 두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방정식이에요. x 자리에 4x-3을 넣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부터 달라집니다. 걔를 제곱하면 16x 제곱 나올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x 대신에 얘를 넣었다. 얘와 얘는 같다. 그래서 봐봐. 이 방정식에서의 해는 알파고 얘 방정식 16x 제곱으로 시작하는 요 방정식에서도 나름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해는 x예요. 알파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x는으로 바꿔. 그러면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파랑 연관되게 해를 요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고요. 해야. 이게 요 방정식의 해예요. 똑같이 베타도 만들면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일 거라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라서 이게 6이니까 4분의 12 그래서 정답은 3 요렇게 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거를 요렇게 접근 안 하면 겁나 복잡해. 막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 둘이 6이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그냥 퉁치고 x제곱 마이너스 6x 막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4x 마삼을 직접 넣어. 막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웃긴 건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 봐봐. 최고차항계수 x라고 그냥 1이라고 치고 fx를 x제곱 마이너스 6x 왜냐면 알파 베타 두근에 하면 6이니까 곱은 몰라. c라고 놔. 그 다음에 f 4x 마3이면 이거 4x 마3 넣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6x 근데 x 여기도 넣어야죠. 4x 마3 플러스 c 해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두근의 합 구해도 3 나와. 웃긴 건 근데 이렇게 해서 풀기에는 너무 좀 아마추어 같고 정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7쪽에 521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또 1번 요거 대표 유형 요거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유형 18 있죠. 여기 오기 전까지 개념은 중3 거야. 중학교 때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일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 봐봐. 제가 이거 시간 조금 준 이유는 원래 이런 거 보고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이거 보자마자 못 풀면 이 문제는 그냥 못 풀어요. 이거는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막 대입하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매번 말하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그냥 문제 보면 아 이건 그거 하고 그냥 풀어야 돼. 우선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 3이고 뭐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알파 베타는 마 5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써놓게요.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는 건데 F 알파 마이너스 1, F 베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F 알파가 마일이고 그러니까 넘기면 플러스 1은 0이고 F 베타 플러스 1도 0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맨 처음에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fx가 아니야. 얘랑 얘는 별도예요. 이해돼?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2차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2차식으로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봐봐, 요 2차식 이 fx 자체가 어떤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죠? 거기다 2를 더한 요 식에다가 내가 x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되었어.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되었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 무언가가 뭐죠? 해요, 해. 알파와 베타가 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얘처럼. 그 말은 뭐야?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고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다라는 말은 알파와 베타가 요 방정식의 해니까 요렇게 이게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요 문제를 보고. 알파 베타를 썼는데 는 0이라고? 아, 알파와 베타가 해구나. 해를 알아? 우리 마치 여러분 2차 함수할 때 x축과의 교점 2개 알려주면 요런 식으로 만들죠. 어차피 그게 해니까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걸 보고 요걸 바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f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야. 요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저기 3 넣고 알파 베타에 마오 넣고 요렇게. 선생님 얘 뭐 주어진 거랑 똑같은데요가 아니야. 쟤는 저거의 해가 알파 베타고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1을 한 거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그래서 우리가 구할 fx는 양면에 1, 2항에서 1 뺀 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요런 식으로 해서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 넣을 겁니다. 요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자주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꽤 있는데 저건 C단계에 있구나. 금방 한 거랑 비슷한 문제가 저기 545번 문제긴 한데 여기 545번 문제가 겁나 어렵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거랑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fx든 fx에 뭐를 빼고 더하든 그 식이 0인데 그 누가 봐도 x가 들어갈 것 같은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그게 0이 됐다? 그러면 걔네가 그 자체에 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요 개념 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 켤레금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D에서는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수가 실수네 유리수네 그거랑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나머지 하나 나오면 켤레금 구해서 근과계수의 관계 하시면 됩니다.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한 게 6이잖아.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6이고 둘을 곱한 게 9 플러스 2니까 11이니까 AB는 11이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로 또 변형 공식 써서 계산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라 오히려 여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는 C단계가 하이라이트. 아까 내가 말한 두 가지 유형 빼고는 솔직히 여기 B단계에 있는 건 다 중학생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2차 방정식인데 고1에 왜 또 나왔겠어? 중3 때 했는데. 이 C단계 문제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문제도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의 한 12개 정도 절반 이상이 저기 자이랑 블랙라벨하고 문제 겹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 같은 기출이니까. 그래서 맞다. 이거
숙제 다 내면 너네 다 미워할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아, 총 몇 장이나 보는 거야. 일곱, 여섯 장 반에 C가 3페이지. 여섯 장 반에 여섯 장, 그냥 7장, 8장, 총 8장이네요. 총 8장이니까 얼마큼 할까? 어디야? C전 현민이는? 3장? 아, 2장? 오, 내가 평균 할 줄 알고 지금 아래쪽을 깔아놓는 중입니까? 세연이는? 에이, 너무 양심이 없으시네. 총 8장인데. C전? 내가 우선 의견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회는 어느 정도 할까? 아, A도 하라 그랬지, 내가? 아이, 그렇네. A도 하고. 그러면은. 민석이는? 3장? 오. 그래. 정민이는? 4장? 오. 합리적이고. 호진이는? 3장. 3장? 오. 그래? 승희는? 셋? 서윤이는? 둘? 4장? 오. 승아는? 3장? 3장? 오. 평균 내는 거잖아. 거기에 여러분이 또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왜 평균을 쓰면 안 되는지. 내가 여기서 난 20장이요 해가지고 평균을 딱 내면 8장이 나올 수 있잖아. 아, 그치. A부터 풀기 시작하셔서 하나, 둘, 셋. 아, 어쩔 수 없다. 여기 이어지는 거랑 여기까지 74초까지 낼게요. 74초까지 하시고, 아, 확실히 얘기할게. 더 해도 돼. 왜냐? 어차피 숙제로 낼 거야. 미리 해놓으면 연말에 숙제가 없겠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미리 해놓으면 연말에 숙제가 없을 거 아니야. 74초까지. 참고로 목요일 날은 남은 거 C 끝까지 하고 요 책도 낼 거야. 또 2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해. 정해진 건 74초까지인데 더 해도 돼. 지금 해보세요.